매월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고 있는 직장인 김 씨. 그런데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연금 받다가 죽으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설마 국가가 그냥 가져가는 건 아니겠지? 여러분도 한 번쯤은 이런 의문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사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 우리 가족의 경제적 미래와 직결된 중요한 문제죠. 오늘은 이 영상과 함께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이 궁금해하던 국민연금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일하던 한 직원이 들려준 실제 사례부터 시작해 볼까요? 60세에 정년퇴직한 박 모 씨는 25년간 성실하게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했습니다. 65세부터 매월 약 80만 원의 연금을 받기 시작했는데 불행히도 70세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5년간 받은 연금은 총 4,800만 원. 하지만 그가 25년간 납부한 보험료는 이자를 포함하면 약 8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그럼 나머지 3,200만 원은 어디로 간 걸까요? 많은 사람들이 국가가 가져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릅니다. 국민연금은 단순한 저축이 아니라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내가 낸 돈이 그대로 적립되어 있다가 나에게만 돌아오는 구조가 아니라는 뜻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보상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우선 가장 일반적인 경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연금 수급자가 사망했을 때 유족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유족연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유족연금은 사망한 가입자나 수급자의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는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우자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법적인 배우자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도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꽤나 현실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죠. 두 번째는 자녀인데 25세 미만이거나 장애 2급 이상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세 번째는 부모로 60세 이상이거나 역시 장애 2급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19세 미만의 손자녀, 마지막으로 60세 이상의 조부모 순입니다. 그런데 유족연금이 원래 받던 연금액 그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는 계산 공식이 있습니다. 가입기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10년 미만이면 기본연금액의 40%, 10년 이상 20년 미만이면 50%, 20년 이상이면 6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게 됩니다. 여기에 추가로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배우자가 이미 자신의 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선택권이 주어집니다.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그 연금액을 받지만 본인의 노령연금은 소멸됩니다. 반대로 본인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사망한 배우자가 받던 연금의 30%를 가산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떤 쪽이 더 유리한지 계산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유족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가입기간이 짧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바로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먼저 반환일시금부터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이거나 5년간 3년 이상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았던 경우, 그리고 유족연금을 받을 대상자가 없을 때 지급됩니다. 이때는 사촌 이내 반계열족 중 1순위자에게 지급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사촌 이내 반계열족이란 형제자매, 조카, 삼촌, 고모 등을 의미합니다. 반환일시금의 계산 방식은 좀 복잡합니다. 기준소득월액 또는 평균액의 4를 곱한 금액이거나 돌려받을 납입보험료의 3년 정기예금 이자율을 적용한 금액 중 더 큰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청구하지 않으면 10년 내에 소멸된다는 점입니다. 즉, 가족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10년이 지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죠. 실제로 국민연금공단에는 매년 수십억 원의 미수령 반환일시금이 쌓여 있습니다. 가족들이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경우들이죠.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국민연금 가입자가 있다면 이런 제도에 대해 미리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전혀 없을 경우에 지급됩니다. 이는 기준소득월액의 최대 4배 이내로 제한됩니다. 반환일시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알아둘 점이 있습니다. 유족연금 수급권자가 어린 자녀나 손자녀였는데 나이가 들어서 수급권이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25세가 되어서 유족연금을 더 이상 받을 수 없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때 받을 수 있었던 유족연금 총액이 사망일시금보다 적으면 차액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제도적으로 보완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이 있을 겁니다. 그럼 결국 내가 낸 돈보다 적게 받는 건 아닌가 하는 의문 말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국민연금의 본질적인 성격을 알아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연금이나 저축과는 다릅니다. 세대 간 부양의 원리로 운영되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즉, 현재 일하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현재의 노인 세대에게 연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현재 일하는 세대가 노인이 되면 그때 일하는 세대가 내는 보험료로 연금을 받는 방식입니다. 또한 국민연금에는 여러 가지 보장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노령연금뿐만 아니라 장애연금, 유족연금, 그리고 각종 일시금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인 사회보장제도로 기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내가 낸 돈과 받는 돈만 비교해서는 안 되는 거죠. 실제로 통계를 보면 평생 받을 연금 총액이 납부한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특히 장수하는 분들의 경우에는 상당한 이익을 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 65세부터 연금을 받기 시작해서 90세까지 사신다면 25년단 연금을 받는 셈인데 이 경우 대부분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일찍 세상을 떠나는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도 유족연금이나 각종 일시금, 제도를 통해 어느 정도 보상받을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의 실제 사례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회사원으로 30년간 근무한 이 모 씨는 연금을 받기 시작한 지 3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배우자가 있었기 때문에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었는데 가입기간이 30년이었으므로 기본연금액의 60%의 부양가족연금액을 더한 금액을 매월 받게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나이가 50세였으므로 앞으로 수십 년간 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결과적으로 가족 전체적으로 보면 납부한 보험료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받게 된 케이스였습니다. 반대로 독신이었던 박 모 씨의 경우는 어떨까요? 가입기간이 8년으로 짧았고 유족도 없었습니다. 이 경우에는 반환일시금을 받을 사촌 이내 반계열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다행히 형이 있었기 때문에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비록 연금으로 받았을 때보다는 적은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완전히 손해를 본 것은 아니었죠. 이런 사례들을 보면서 느끼는 점은 국민연금 제도가 생각보다 꼼꼼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든 경우에 완벽한 보상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의 안전망은 제공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정보를 알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는 가족들과 이런 제도에 대해 미리 이야기해 두는 것입니다. 특히 반환일시금의 경우 10년 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가 놓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기적으로 국민연금 가입 상황을 점검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내 납부 이력과 예상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현재 상황에서 사망했을 때 유족들이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미리 파악해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국민연금 외에 추가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한 노후 생활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 기타 투자 등을 통해 다층적인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번째로는 건강관리입니다. 이게 가장 중요할 수도 있는데 결국 오래 건강하게 살아야 국민연금의 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식습관, 정기적인 건강검진 등을 통해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제도 변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계속 개정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여러 가지 개선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고 이런 변화들이 우리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은 국민연금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지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단순히 손해인지 이익인지로만 판단하려고 하면 본질을 놓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개인의 이익을 위한 투자 상품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안정을 위한 사회보험제도입니다. 노령, 장애, 사망 등의 위험으로부터 개인과 가족을 보호하는 종합적인 보장제도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없었던 시대를 생각해보면 그 중요성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노부모 부양이 전적으로 자녀들의 몫이었고 자녀가 없거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노후가 매우 비참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제도가 도입되면서 최소한의 노후 소득이 보장되게 되었고, 이는 사회 전체적으로 큰 안정성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물론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완벽하다는 것은 아닙니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한 재정 문제, 세대 간 형평성 문제, 보장 수준의 적절성 문제 등 여러 가지 과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제도를 개선해 나가면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지 제도 자체를 부정할 이유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를 통해 국민연금에 대한 여러분의 궁금증이 조금이라도 해결되었기를 바랍니다. 내가 낸 국민연금 보험료가 내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가족들은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 어느 정도 감을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정보를 혼자만 알고 있지 말고 가족들과 공유하는 것입니다. 특히 부모님 세대의 경우 이런 제도에 대해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으니 자녀들이 먼저 알아보고 설명해 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국민연금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명심해야 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안전망 역할을 하는 것이고, 여유로운 노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민연금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기본적인 안전망이 튼튼해야 그 위에 추가적인 준비도 의미가 있는 법이니까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 이막이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꽃피기를 바랍니다.